영주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 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 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합장하고 법신불전에 기원문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흥감지위, 법률 흥감지위, 원기 106년 1월 17일에 원불교 문정교당 기원인 열동은 중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합니다. 법신불 사은님, 지난 시간 기원인과 가족들 모두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료진과 그 공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을 벗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서원하오니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전산 종법사님은 신년 법문을 통하여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예견하신 미륵불 용화회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미륵불 용화회상은 지혜가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의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며 서로서로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으로서 몇천 년 후에 다가올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의 실천을 통하여 만나는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원의 교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응용하고 지금 우리가 머문 모든 곳을 낙원으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님, 추운 겨울에 세봄의 소식을 준비하는 꽃들과 같이 어려운 경계 속에서 희망을 발견케 하옵시고 호렴하여 주시며 기원인 가족 모두의 몸과 마음 건강케 하옵시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공부해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죄복을 자유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루는 어나도 다르 입증저의 어여무초르 생사분인 제부모동법업녀라 부르니 오지불주사범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알 고능이 성무상알 우상으로 보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응적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혹은 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사리를 원만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 안급이 되고 예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 말씀은 불지품 18장이 되겠습니다. 불지품 18장은 교전 279쪽입니다. 교전 279쪽 불지품 18장 함께 받들겠습니다. 대종사 선원 동선 해제를 마치시고 제자 몇 사람으로 더불어 걸어서 홍서사에 가시더니 도중에 한 제자가 찬찬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대종사를 도부로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출신하여 자기의 육군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게 되며 돈도 그 가운데서 벌어지나니 그러므로 각자의 심신은 곧 돈을 버는 기관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이용하기에 따라 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하리요. 그러나 우리 수도인에 있어서는 돈의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며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여기까지 받들도록 합니다. 요 배를 보니까 배 하나는 엄청 크죠. 근데 하나는 작죠.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열정이 넘쳤는지 아이들을 이렇게 여름이 되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군산 앞바다에 그 유부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자그마한 섬인데 그 섬을 갔을 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배요. 이렇게 작은 배를 탔는데 한 7, 8인 정도 타더라고요. 근데 저 그때 알았어요. 배가 가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서 섬을 갔다 오는데 중간에 배가 서요. 근데 배가 서는데 배가 서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서 연료를 드럼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배를 타고 있는데 기름을 넣으려고 시동을 껐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크지도 않아 조금 큰 배가 하나 지나갔어요. 다가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옆을 지나가는데 이 작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공포감? 저는 처음 당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달릴 때는 애지간한 파도에 배가 기우뚱거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그마한 파도가 와도 그냥 물이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사장님 입에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살려주세요. 전 처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면서 금방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을 탁 넣고 시동을 쫙 하니까 언제 그랬냐?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배멀미는 배가 달릴 때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언제 하는가 그랬더니 딱 멈춰서 있을 때 좌우로 흔들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완도를 가면서 이렇게 큰 배를 타봤거든요. 이 큰 배를 타면 어쩌죠? 잔잔합니다. 애지간한 먼바다 나가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 한은 내가 대처 자동차를 탔는지 배를 탔는지 분간이 안 되고 오히려 이 배가 큰 배는 더 편안해요. 육지에서는 이렇게 진동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타고 느끼면서 이왕 배는 탈 때 큰 배 타요? 작은 배 타요? 큰 배 타야 되겠다. 경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역 경계가 있어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는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 세상에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합니까? 이해는 해.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나한테 감이 안 와. 또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한테 가난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징그럽게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아빠가 그런 말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쌀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치킨을 시켜 먹으면 되지 왜 밥을 먹으려고 하냐고. 하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이 한 50대 후반 되신 분이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잠깐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결론이 뭐냐면 당신은 짠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짠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 연애할 때는 참 남자가 현실적 대안이더래요. 이 남자만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아니 대안은 못 되더라도 차선책은 되겠다라는 믿음이 가더랍니다. 그런데 한 3년 살고 나니까 능력이 바닥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능력이 바닥이 보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는 애들한테 열정을 쏟았대요. 그래서 온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 딸 녀석이 나이가 한 20살쯤 먹으니까 어느 날은 엄마가 뭐라고 했더니 눈을 이렇게 째려보더래요. 눈을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 엄마 느낌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랍니다.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유독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외로움이 이렇게 주변을 감싸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는데 교무님 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부교물을 사는데 가을이 됐는데 그게 봄에 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어. 철쭉. 교당 정원에 철쭉이 많이 있어요. 교당이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었는데 철쭉이 참 나무가 많이 있는데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꽃대가 쭉쭉 나와 있어.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제 그때 어린 마음에 뭔 생각을 하냐면 이왕이면 동글동글하니 만들어 놓으면 꽃도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1시간가량을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걸 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동글동글해졌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다 교무님한테 징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난지 아세요? 왜 혼날까요? 이 철쭉은요, 겨울을 나지 않은 꽃은 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을에 꽃대가 맺어져서 이미 웅크리고 있다가 이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이 봄에 꽃이 화려하게 핀대요. 그러려니까 이쁜 꽃대는 앞으로 쭉쭉 뻗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니까, 그런 경험도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꽃대 보기 싫어서 하고 다 잘랐는데 이게 그러면 철쭉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핀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은 가을에 꽃이 맺어져서 겨울을 이겨내야만이 그 다음 봄에 아름다운 꽃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어리석으니까 내 경험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짓지 아니한 복을 많이 달라고, 짓지 아니한 복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닦지 아니하고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산종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물상자. 여러분 보물 갖고 계시죠? 우리 회장님 손잡으셨죠? 이게 뭐죠? 보물이죠. 명진교도님은 보물 갖고 계시죠? 뭐 갖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보물이 있어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건 보물 찾기요. 결국에 가서는. 그런데 이 보물이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보물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의 보물 1호 그러면 대체적으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족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꼭 필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죠? 부부, 재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물어보면 애완동물이라든가 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확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생각.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제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 다 갖고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보물이 내가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보물인가? 우리가 이것은 다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에요. 자,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 자신감, 자존심 그렇습니다. 단어가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진을 갖다 올려놨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아 존중감을 줄임말이다. 자아 존중감을 줄임말이 자존감이고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 신뢰감을 줄임말이 뭐냐면 자신감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타자 존중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주인 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자기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심으로 살죠? 우리는 대부분 뭘로 살아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은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어디에 포커스 맞췄죠? 자존심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존심보다는 어느 쪽으로 많이 오냐 그러면 자존감으로 많이 옵니다. 아마도 대종사님은 이 자존감의 대표적인 언어를 3가지로 뽑아라 그러면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 육신의 자활력. 그럼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건강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철주의 중심이 안 서 있으면 안 돼.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아까 우리가 초입에서 대종사님 법문을 그대로 안심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주력이에요. 자주력. 자주력이 딱 서야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력이 안 서지면 안심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요. 경제력 받침 안 해주면 나이를 먹을수록 좀 안타까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주력에다가 자립력을 갖췄다. 그러면 금상첨화요. 근데 하나가 꼭 필요한 게 뭐죠?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이 정신의 자주력과 경제력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존감을 지켜주는데 필수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잘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기가 부모를 택할까요? 부모가 아기를 택할까요? 외교도님 생각에 애들이 부모를 택할까요? 부모가 애들을 택할까요? 처음에 한번 생각해. 원초적인 것은 돈을 했으니까 부모가 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 아기가 부모를 택하는 한번 참 우리 고민을 해보시게요. 조금 이따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보면 신강입니다. 신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중심적 사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그 전보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가끔 뭐를 주냐면 부적 같은 걸 주죠. 왜 주는지 아세요? 왜 줄까요? 그런 거를? 아니 그걸 사가지고 복을 들려드리면 다 사지 왜 안 살까? 이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약이에요. 내가 약해. 의지가 약하니까 이걸로 보완해라 하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미신이라고 표현하면 미신이고 안 미신이라고 하면 안 미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내가 빨간색이 부족하면 빨간색을 채워주고 노란색이 부족하면 노란색을 채워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명확히 알면 돼요. 알면 그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그걸 갖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면 이 다음부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대체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뭔 이야기냐 그러면 아까 제가 보물 1호라고 표현한 이 보물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이 나타나 있는 이 나의 보물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내 주변에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느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갈 때 사람들에게 제일로 후회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지? 이걸 후회한대요.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정말 주변 환경 안 따지고 열정적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맞는 것 같죠? 지나가놓고 보니까 그때 좀 더 열정적으로 살 걸 왜 그랬을까? 또 하나를 물어봤더니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왕 사는 세상 정말 사랑하면서 살 걸 이런 후회를 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까짓 거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면서 살 걸 그래서 딱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대해서 후회하는 네 가지를 뽑아라 그랬더니 뭐냐면 열정과 행복과 사랑과 감사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명익교도님에게 여쭤봤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누구한테 맡겨야 잘 지켜줄까 이걸 고른대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택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선택이에요. 선택. 순간순간 선택을 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사님 결혼하실 때 우리 선타님하고 누가 결혼하라고 협박했어요? 협박 안 했죠? 수사님이 선택하셨죠? 틀림없죠?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 물어볼까 봐서 벌써 고개를 막 웃으시는데 누가 선택하셨어요? 선택당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남편 말고 다른 사람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아, 그렇게 인기가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조금만 한 2, 3년만 놓고 봤으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선택을 했냐면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선택의 역사예요. 지금 선택하고 조금 있다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전부 다. 그런데 뭐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베이스로 깔고 선택을 해요. 제가 엊그제 자다가 한번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지금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데 내 기분에 깰 시간이 지났는데 알람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시간이 30분이나 지나버렸어. 큰일 났다. 네, 그때 순간적으로 압박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교당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분별심이 생겨. 어떤 분별심이 생기냐면 에이 이왕 늦은 건 뭐 내가 언제 뭐 내가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안 하면 되고 조금 이따 나가서 하면 되고 이 선택 누가 하죠? 제가 하더라고. 제가 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툭 치고 나오면 하루 일과가 굉장히 길어지고 탄탄해지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 보니까 그날 결국은 9시까지 둥글둥글거려. 핑계가 많아. 왜?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말 되니까 몸도 노곤하지. 그동안 잠도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지. 이유가 많아. 계속 나를 합리화시켜.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택이 뭐를 만들어내느냐면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심이에요. 순간이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일심이 한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잠자리를 그 게으름 피웠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한마음이 건강한 쪽으로 가면 청정심으로 가.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죠? 무명으로 가. 법신불과 내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법신불과 내가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한마음의 순간이야. 순간. 선택이야. 보세요. 한마음이 나를 진급시키기도 하고 나를 강급시키기도 해요. 한마음이 원망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부부가 자식 사시죠? 맨날 원망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런데 뭐 부부 인연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맨날 감사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그 말에 똑같아. 원망도 많고 감사도 많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순간 멈추어서 발견할 줄 아는 것 뿐이에요. 뭐를 발견해? 이만하기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라고 하면 뭘로 돌아가죠? 원망이 감사로 돌아가.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지가 나한테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순간 뭘로 돌아가죠? 원망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이게 1분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0.001초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결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뭐를 만드냐?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자랑스럽대요.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찌질하게 못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요즘 와서.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깜놀 7가지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첼로 놀란 게 뭐냐고 그랬더니 대중교통이래요.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데 보세요. 지하철 타면 안 가는 데 없죠.
이렇게 사통오달로 연결된 나라가 없다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깜짝 놀랜대. 또 뭘 놀래요? 인터넷을 보면 그런데요. 인터넷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만 돼도 벌써 인터넷 갖고 놀잖아요. 세계에서 따라올 수가 없대. 그 다음에 뭐가 했더니 음식 배달. 이게 아마 제가 봐도 제일 빠른 것 같아. 요즘은 보면은 더 빨리 오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외국에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있어요?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발달된 게 뭐냐면 회식 문화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회식.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대.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밤늦게 12시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공동묘지 같대요. 왜? 십자가만 위로 다 올라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대. 그리고 또 하나가 놀라는 게 있대요. 뭐래요? 학원이 그렇게 많답니다. 참, 저 이제 미국만 보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합리적 사고,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통하고,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이고 군사 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사람 똥도 달다. 그리고 옛날에 모든 정책은 뭐냐면 미국과 친해지기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친해져야만 살 수 있다. 경제 문제고 군사 문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미국과 친해지기였어. 어떻게든 미국에 아는 인연 하나만 있으면 해집고 들어가서 나 알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상황 한번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2천 되는데 총기가요 2억 5천에서 3억 9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유 불문하고 화약을 안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아니 세상에 국회의사당이,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사당이 데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거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사고와 논리가 통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비합리성이 힘이 지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졌던 이런 나라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꿈의 나라로 했던 것이 흔들려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힘을 갖추는 일이잖아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일. 그래서 대종사님의 사상을 놓고 보면 첫 번째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육신의 자활력. 정산종사님은 건국노원을 지시면서 이 정치판을 예단을 해주셔서 어떻게 해주냐면 도치, 덕치, 법치, 법으로, 덕으로 또는 도로서 이끌어 가야 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자주력을 가지고 확철대오하고 철주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꿔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이제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몇 등이래요? 1등이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직도 많은 문제가 많죠. 사람 사는 곳에 저는 항상 그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살면 문제가 몇 개냐면 하나. 두 사람이 살면 몇 개요? 둘. 세 사람이 살면 문제가 몇 개요? 셋. 이건 사람 숫자하고 비례한다. 문제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방향을 잘 잡고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법문을 새겨봅니다. 정산종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리어서 끌려, 그리고 끌려서 글러, 그리고 글러서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것을 명확히 알아버리면 정말 박대요. 그래서 이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의 허물을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나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라고 나라고 하는 게 이게 딱 강해지면 아까 미국과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리고 끌리고 그런 것을 알면 바로 그것이 그러한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 생각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기 생각 하나뿐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려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서 허물을 고치고 허물을 고치는 데 사용을 해야 큰 지혜 그리고 큰 복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정산종사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밝았죠 새해가. 그래도 아직도 저희 주변은 참 이렇게 어둠이 많습니다. 이게 이 어둠이 가시기로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해가 30cm만 뚝 떠올라 버리면 이런 것이 다 가셔지는 게 날씨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전제가 있냐면 밝아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자주력과 자립력과 자활력을 통해서 대지와 대복을 장만하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수행의요법 죄송합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6년 1월 17일 법회 마치도록 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